손영공 대통령 이재명 지키기 민주노총 전현직 임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손배폭탄, 노조 파괴, 파업, 탄압 등 대법원은 언제나 노동자에게 가혹했고 자본에게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그들은 또다시 손영공 출신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향해 사법폭력을 휘두르며 노골적으로 기득권과 자본의 편에 서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졸속 판결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이며 노동자의 편에 선 대선 후보를 사법부가 낙선시키겠다고 나선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노동과 민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의 역사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국노동운동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투쟁과 희생을 감내해 오신 우리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 여러분께서 나서 주셨습니다. 주저없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노희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선대위 노동본부 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주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노희 의원이자 노동본부 부본부장단을 맡고 계십니다.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계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에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철 전 민주노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강순규 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경래 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정용권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재용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신동호 전 철도노조 대역실장님 오셨습니다. 이흥호 전 민주노조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김주영 본부장님의 여러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박계철, 이용호, 박홍배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님, 김경대 전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님, 김승아 전 KTX 승무지부장님의 발언을 듣고 강순규, 정용건 전 부위원장님의 기자회견 낭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주영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동본부장을 맡은 김주영입니다.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법원이 손영공 출신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사상 유례없는 졸속재판을 내린 날이 바로 5월 1일 노동절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득권은 노동자에게 꿈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던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법원은 늘 자본 앞에만 너그러웠고 노동자에게는 가혹했습니다. 철도노조엔 100억 원의 손배폭탄을 남기고 태안기름 유출 사고를 낸 재벌에게는 56억 배상만을 명령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조차 그들 앞에선 무력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삶과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사람을 겨냥한 정치 판결을 넘어 이 땅에서 노동자 출신이 결코 꿈을 펴서는 안 된다는 반노동, 반민주 세력이 노골적 경고이자 압박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노동절에 이루어진 이 재판은 노동자에 대한 기득권의 전면적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힘은 언제나 노동자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사법의 폭력 앞에 가장 먼저 쓰러졌던 이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단단히 일어섰던 이들도 바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법 쿠데타의 칼날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동의 힘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다짐의 날입니다. 노동자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손영공의 꿈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예, 오늘 참석자 한 분 더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동본부장님 최초로 전국노동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희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사법의 권위를 앞세워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사법 쿠데타를 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려 7만 페이지에 육박하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열람도 하지 않은 채 단 2회 만에 심리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엎었습니다. 이와 같은 졸속 선고는 대법원이 제1정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죽이기 나섰다는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기록을 공개하려는 국민 청원이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고 경북 지역에서는 평소에 10배가 넘는 국민들께서 우리 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조희대 대법원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손영공 출신 대통령 후보 이재명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단순히 대통령 후보를 넘어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판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울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노동자들에게만 그렇게 가혹했던 사법부 그리고 대법원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노동자 대통령을 부정하겠다,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간의 그들이 보여줬던 노동 혐오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그 전원합의체 판결, 저희는 사법 내란이다,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이런 평가는 저희만의 규정과 평가가 아니라 국민적 공분으로 지금 비판받고 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민주노총 전직 임원들,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통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이런 사법 엘리트들의 극악한 탄압과 공격에 대해서 맞서서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 그리고 전직 임원 간부들이 함께 해주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든든하고 큰 의미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조합원 노동자들과 함께 이 사회에 가장 약자적 위치에 있는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국민들과 함께 이 난국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세계 135주년 노동절 100주 대낮 국민들의 눈앞에서 생방송으로 또다시 사법사냥이 벌어졌습니다. 그 칼날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그려놓졌고 방식은 너무 익숙합니다. 약자에게는 가혹하고 권력과 자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선택적 법 집행. 우리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외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47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판결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은 무너졌고 법의 이름으로 고통이 강요되었습니다. 정의여야 할 법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고 이제 그 칼날이 다시 손영공 이재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워온 국민이 있고 곁을 지켜온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후한무치한 참정권 침해와 인권 유린의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민주노총 선배님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손영공 이재명의 동지로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전위원장 김영훈입니다.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노동절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내란 음모는 오히려 양대 노총의 총단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총단결을 불러일으키는 태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호소가 그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진보 정치를 영원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폐허에 진보 정치에 어쩜 피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를 앞서기 위해 작금의 사태는 너무나 엄중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마지막으로 내란 수괴가 진행한 1호 대법관 오석점에게 묻습니다. 버스 노동자 800원 횡령 해고가 정당하다면 당신들이 저지른 중대한 절차 위반 위법 행위로 내란에 가담한 대법관 10명의 해고, 즉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친다. 법원에 의해 죽어갔던 모든 조합원을 대신하여 오늘 우리는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시라. 국민주권 노동자의 시간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길로 손영공 대통령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약사로서 병원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2003년 제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 저는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중심으로 병원 폐업을 막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고 병원 폐업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시작한 운동이 바로 2003년도에 시작한 성남 시립병원 설립 운동입니다. 그때 저는 노동조합 대표로 성남 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이끌었고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변호사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 수락연설에서 언급하였던 이재명 후보의 정치를 시작했던 동기가 되었던 성남 시립병원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로 성남 시립병원 설립을 요구하였음에도 당시 성남시장과 성남시 의원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정치적 이유 분리만으로 무창히 무산시켰고 긴 투쟁으로 모두 지쳐갔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했던 저와 노동조합원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 투쟁을 계속해야 했지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다른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끝까지 저희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만으로 공공병원 하나 세우기 어려운 현실을 직접 바꾸겠다고 결심하며 현실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낙선 후 성남시장이 되었고 성남시립병원을 실제로 건립하였습니다. 20년을 넘게 본 이재명 후보는 공공무료를 비롯한 공공의 역할을 통해 시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든 행복한 대한국민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KTX 여성무원 지부장 김승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문재인 정부 때 복직하게 돼서 지금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 지금도 그 사법농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뉴스 쪽을 쳐다보기가 참 힘들었었는데요. 저희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밝혀지면서 대법에 가서 이 피켓을 들고 내 친구 살려내라 라고 외쳤던 그것이 계기가 되어 대법관들 그 밑에 있는 판사들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를 정말 하나 벌레로 보고 있구나라는 경멸에 어린 그런 시선을 절실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를 보고서는 감정이 격해져서 울먹이는데 분명히 정말 우리를 동정하거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불쌍하다고 여겨서
관심이 식어서 외로웠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순간에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은인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저희한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분이 이재명 후보셨고, 저희와 함께 기자회견도 하고 함께 거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던 노동 관련해서 노동 감독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서 그때 그 인상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를 짓밟았던 사법부가 이제 그분을 사법살인하고 사법농단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의 은인을 위해서 저희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서 사법농단 세력,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사무총연맹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송영문입니다. 2천만 노동자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사법부를 비판하면서 2천만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서 기자회견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공의 꿈, 노동자들이 지키겠습니다. 2021년 5월 1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에게 사법사상 유례없는 졸속 재판을 강요합니다.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무자비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2011년 3월 대법원은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 100억 손해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해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국제유출산 피해액이 최소 5천억이 넘지만 단 56억 원의 손해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자에겐 가혹했고 자본에겐 감비했다. 법원은 헌법의 노동상권을 횡행시키는 손해폭탄을 용인해왔다. 철저히 자본 입장에선 법원의 결정으로 쌍용자유로 노동자와 가족 수십 명이 속절없이 세상을 등졌고 거제 통영 고성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였다. KTS 승무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음에도 양승세 대법원에 의해 그 결과가 뒤집혀 패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또 이어졌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판결을 받는데 대법원에서만 6년, 전체 소송 기간이 무려 12년이 걸렸다. 오직 자본에 대해서만 한없이 인내하였던 대법원에 의해 노동자들은 또 지쳐 쓰러져갔다. 이 나라의 법과 법원이 노동자에게 그려왔던 소년공 출신 이재명에게 대법원은 단 2번의 심리를 거쳐 9일 만에 유죄라고 판결했다. 법치주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탄압해온 자본과 검찰, 법원의 카르텔은 급기야 소년공의 꿈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사법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긴 말 필요 없이 이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법원의 중대한 도전이며 무엇보다 노동자 출신은 그 누구도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는 천박하고 노골적인 협박이다. 그래서 5월 1일이었나 노동자대장이 된 이 파기환송은 자본과 결탁한 기득권 세력의 반동적 국가 폭력이다. 보수 엘리트들의 핵심인 대법원은 소년공의 꿈을 꺾고 정권 교체를 막아 내란 세력의 부활을 통과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케 그었다. 이들로 인해 2025년 5월 1일 세계 135주년 세계노동절은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계급적인 노동절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반역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 권력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노동자들이 소년공 이재명의 꿈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가 압도적인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어 내란과 기득권 집단의 반동을 이겨내고 마침내 사회 대개혁의 길을 열어낼 것이다.
간부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끝에는 3번씩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나, 우연 위법반 졸속 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고등법원은 사법쿠데타 동참을 거부하고 헌법의 명령에 따라 대선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만일 사법쿠데타 세력이 다시 한번 불법적인 졸속 재판을 시도한다면 즉각 재판부를 탄핵하라.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께 호소드립니다. 노동자가 앞장서 법원을 앞세운 자원, 기득권 집단의 2차 내란에 맞서 싸우자. 파시즘 세력 진압 없이 진보 정치의 재생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목도하지 않았는가. 오늘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5월 15일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87년 노동자 대투쟁부터 응원봉연대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노동자는 윤석열 잔당의 반란을 끝내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2025년 5월 7일 사법쿠데타 대법원 규탄 소년공 이재명 지키기 민주노총 전직 간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한 사법쿠데타 대법원 규탄 소년공 대통령 이재명 지키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기자회견에는 전직 간부 총연맹 전직 임원 21명하고 산별연맹 지역본부 187명에서 총 208명이 연서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연서한 분들에 대한 보도자를 통해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